모비차 토르벤트입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팀원들 소개와 그다음 도와주신 감사한 분들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팀장을 맡았고 그리고 우주님과 혜윤님과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우주님은 프론트엔드 웹 개발 쪽을 좀 더 특화로 해주셨고 또 혜윤님 같은 경우에는 음악적인 분석을 주로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모델은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박수철 멘토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국진 퍼실님과 준영 퍼실님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기획 의도, 업무 진행, 모델링, 음악적 분석, 그리고 평가 및 회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면요. 아이펠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작사가 인공지능, 인물 사진을 만들어 보는, 그리고 새로운 패션을 만드는 다양한 창작하는 AI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걸 배우면서 들었던 생각은, 언젠간 시나리오와 음악을 기반한 영상까지도 창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지금은 영상까지는 구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음악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음악이 어떻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지금 겉에 보이는 고양이 영상이 있는데요. 고양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모르지만 음악을 재생을 하면은 지금 밖에 어떤 분위기고 맑은 날씨이며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 그 효과음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음악을 만드는 창작하는 AI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저희 팀이 아까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클래식 피아노 전공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전문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AI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라는 결론 끝에 클래식 피아노 곡을 만드는 AI를 만들고자 목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별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였는데요. 먼저는 뮤직앤 모델과 데이터셋을 분석하고 1, 2주차에 데이터셋을 적용한 모델링을 하고 모델을 계속 튜닝해가면서 학습시킨 다음에 구현된 웹사이트를 웹 서비스로 제작하여서 진행을 하기로 주차를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피드백 및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는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썬으로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플라스크로 웹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클릭을 해볼 건데요. 제가 공유를 다시 끊고 웹 서비스로 들어가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이제 구현한 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차르트와 베토벤, 그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작곡가들의 곡을 학습한 모델을 바로 그 작곡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외에 다른 시대와 다른 작곡가들이 한 피아노 곡들이 바로 학습된 곡으로 나올 수 있게끔 웹 서비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들어보면 되게 다양한 곡들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방금 모차르트를 클릭했을 때 곡이 하나 나왔고요. 들어보면 이렇게 아래 피아노처럼 건반이 나오면서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모차르트의 곡을 방금 학습해가지고 작곡한 모델이었으면 이번 베토벤 거를 클릭하면 또 하나의 곡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아까 모차르트와 다른 느낌의 곡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대와 다른 모든 작곡가들을 포함한 곡들을 또 클릭해 보면은 경무님, 죄송한데 네, 혹시 소리가 나오는 영상인가요? 네, 소리가 안 들렸군요. 네, 잠시만요. 소리 공유 한번 공유할 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모차르트 거를 클릭해 보면 또 새로운 곡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의 모차르트 풍의 곡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베토벤을 하면 아까 모차르트와 다른 느낌의 곡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 시대와 많은 작곡가들이 들어가 있는 곡인데요. 어, 이렇게 또 다른 풍의 곡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번 클릭한 결과 나름 들기 좋은 곡이 나올 때도 있고요. 좀 특이한 곡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어서 PPT로 다시 넘어가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웹 서비스를 구현하였고, 세 가지 버튼을 사용해서 베토벤과 모차르트와 브렌티 아덜스 다른 피아노 곡들을 생성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업무 일지와 멘토의 피드백 정리, 회의록 등을 노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멘토링은 슬랙과 구글 미트, 줌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게더에서는 저희 팀 안에서의 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은 콜의 프로 플러스와 GCP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GCP에 현재 웹 서비스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아까 그 웹 서비스를 구현한 모델을 보여드렸습니다. GitHub을 통해서 코드를 주로 공유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두 가지 데이터셋입니다. 마에스트로 데이터셋과 자이언트 미디 피아노 데이터셋인데요. 마에스트로 데이터셋은 구글 AI, 그리고 자이언트 미디 데이터셋은 바이트댄스에서 제공한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두 가지 데이터셋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먼저 데이터셋을 샘플을 하나 들어보면 넘어갔네요. 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은 수많은 작곡가들의 미디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에스트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276개, 그리고 자이언트 미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848개의 데이터셋, 미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셋을 분석을 처음에 해봤을 때, 먼저 저희가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희 모델은 아웃풋으로 산출된 미디가 나올 때 17마디짜리의 곡이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는 인풋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183마디, 121마디, 대부분의 100마디 이상의 곡들이 많았고요. 특별히 자이언트 미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약간 퀄리티가 낮은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트랙이 있지만 음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랙이 아예 비어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마에스트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데이터는 적지만 1200개 단위로 데이터는 적지만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다. 그리고 자이언트 미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많지만 퀄리티가 낮은 데이터셋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을 모두 활용해서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진행해 보았고, 그 모델을 튜닝하는 것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용한 모델은 겐 모델인데요. 겐 모델은 저희가 아이펠에서 공부를 했을 때에도 굉장히 특별했던 모델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모델이고, 마치 위조지폐범과 경찰이 위조지폐를 감별하면서 가장 진짜 같은 위조지폐를 만들어낸 모델이었던 것처럼, 저희는 음악을 배우는 한 학생이 그 음악 선생님에게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가장 좋은 음악을 생성하는 모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겐 모델을 선택하였고요.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생성 모델 중에 이 겐 모델 중에서 뮤즈겐이라는 모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뮤즈겐 모델은
시니카 아카데미라는 중국에 있는 한 AI 랩에서 만든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였고, 사실 여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도 있었는데,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밴드로 구성된 5개의 트랙이 진행되는 데이터셋이었습니다. 드럼과 피아노, 기타 등 5개의 트랙이 진행되는 모델이었는데, 저희가 목적으로 잡았던 것은 클래식 피아노 한 가지 트랙을 생성하는 모델을 목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먼저 5개의 트랙을 한 개 트랙으로 바꾸는 것을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기존 미디 파일 데이터셋에 가져온 것을 넘파이 파일로 변환하는 함수를 써서 넘파이 파일로 변환하여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에폭은 주로 10만을 썼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10만 정도 됐을 때 대략 로스값, 이후에 보여드릴 거지만 로스값이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10만 이상으로 했을 때에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운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10만을 계속 기준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이제 모델 코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레귤레이션 로스 값을 다양하게 수정하여서 0.01, 0.1, 1, 5, 10, 20, 6번을 실행을 하였고, 그중 최저의 값이 10이라는 판단하에 10으로 설정해 놓고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파라미터를 수정을 하였는데요. 먼저 노멀라이제이션 값을 원래 1이었을 때 0.02로 수정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의 제너레이터에서 원래 렐루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갤루로 수정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3D 모델이었는데 3D 모델이었던 이유는 5개의 트랙이 학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D 컨보어 모델이었고, 이것을 하나의 트랙으로 바꾸면서 2D 컴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D 컴보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수정하였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D 컴보를 이제 수정을 하면서 파라미터 차이를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기존 뮤직앤 모델의 3D 컴보에 있었던 파라미터의 차이가 굉장히 15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차이에서. 근데 멘토님께 멘토링을 받으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좋지 않다. 대칭이 안 되더라도 디스크리미네이터 차이가 너무 크고 너무 지금 파라미터가 작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파라미터를 여러 번 수정을 하였고, 지금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를 성능의 차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라미터의 차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스 커브를 시각화해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계속 변형하면서 추이를 볼 수 있었고요. 결과물은 이제 오른쪽 코드와 같이 출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얻은 결과물이 이제 이와 같습니다. 제일 이제 모델 가장 초창기 결과물인데요. 먼저 왼쪽은 마에스트로 데이터셋으로 얻은 초창기 결과물이고, 오른쪽은 자이언트 미디 데이터셋으로 얻은 초창기 결과물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들으시는 건 마에스트로 데이터셋으로 얻은 초창기 결과물입니다. 음으로 들으셔서 알 수도 있지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디를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음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이언트 미디 데이터셋으로 학습했을 경우에도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굉장히 반복되는 패턴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원인 이제 클래식 피아노 전공인 혜윤님께 여쭤봤을 때, 이것은 현대적인 음악의 패턴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단순한 음의 반복과 같은 음악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개선하였고, 개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2D 컴브로 전환을 하였고, 모델의 로스 값은 보시는 바와 같았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의 로스 값이었는데, 로스 값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이제 모델을 계속 튜닝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방금 들으셨던 샘플을 계속 들어봤을 때 음악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평가를 수치화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수치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로스 값으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가 만든 모델의 로스 값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곡을 그 페이크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페이크 곡과 리얼 곡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평가를 했을 때 이것이 리얼이다 생각이 들면은 마이너스 값의 로스를 주고 그리고 페이크다 생각이 되면은 플러스 값의 로스를 주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스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것이 리얼이다라는 평가가 높은 것이었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페이크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로스가 낮아졌다가 좋아할 것은 아니었고 로스가 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로스 값을 조정하면서 모델을 튜닝하였습니다. 초기 모델은 이와 같았고요. 저희가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적용하였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파란색 값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로스가 좋아지고 그리고 제너레이터 로스 값은 약 50% 정도 향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너레이터 값에 갤로를 주었을 때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갤로를 주었을 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너레이터 로스가 좀 더 50% 정도 이상 더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실험으로 해본 건데 디스크리미네이터 액티베이션 펑션에도 갤로를 주었을 때 오히려 로스 값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것은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파라미터를 최종 조정하였을 때 로스 값이 거의 0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델을 튜닝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는 최초 결과물, 밑에는 최종 결과물인데요. 일단 그림으로 먼저 보셨을 때 마에스트로 데이터셋만 보시더라도 패턴이 일정해지는 것이 이제 일정한 음이 계속 진행되는 것에서 이제 다양한 음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이건 아까 마에스트로 데이터셋이었고요. 각각 음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은 미디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음이 지금 섞였는데요. 제가 나중에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악보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3D 컨브, 가장 최초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많이 보였습니다. 음악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A, 그리고 B, C, A-, 그 다음 B 이런 식으로 각각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다면 오른쪽 최종 결과물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많이 사라진, 좀 더 음악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이언트 미디 데이터셋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간 예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더 나은 샘플을 완전 클래식 피아노에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샘플을 얻고 싶었지만 멘토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완전한 샘플을 얻는 것 자체가 물론 위 미로를 통과하는 것이라면 지금 미로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미로를 하나하나 더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막다른 길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앞에 있었던 5가지 튜닝을 하면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고를 말씀드리면 로스를 진짜 만족스러울 때까지 샘플을 정말 만족스러운 샘플을 나올 때까지 계산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겐 모델의 음악적인 이론을 접목시키지 못했던 것은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도, 그 길이가 길었던 데이터셋도 있었던 것도, 그 다음에 멀티 GPU와 그리고 A백을 GPU를 구현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지 못했던 것도 아쉬웠고요. 다른 모델도 구현해보면 좋을 것 같다, 향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20분이 다 돼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발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